오만과 편견 챕터 4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아주 버라이어티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봤던 리디아가 큰 사고를 쳤지요. 그래서 이제 제인 언니가 이렇게 엘리자베스한테 편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he was gone up to Scotland with one of his officers. 보시면은 스코틀랜드로 떠나버렸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세요? 이렇게 오프가 없잖아요. 그래도 말이 돼요. She was gone to Scotland. 스코틀랜드로 갔어. 그것도 괜찮죠. 그런데 이 오프를 붙임으로 해서요. 오프가 없어지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정말 없어져 버렸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off를 붙임으로써. 그래서 예를 들어서 I'm off to London. 나는 런던으로 떠납니다. 이런 문장 우리가 회화에서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gone off라고 해서 off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o own the truth. 그 진실을 말하자면 with Wickham. Wickham이랑 같답니다. Imagine our surprise. 우리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봐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문체 보시잖아요. 그러면 평소 굉장히 친절하고 이렇게 잘 말하는 제인의 평소 말투는 또 아니에요. 예, 상상 좀 해봐.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 제인이 지금 놀라고 당황하고 있는지 이 문체에서 나오고요. 뒤 키티, 근데 키티, 리디아랑 항상 어울려 다니는 그 리디아의 바로 윗 언니 키티는요. does not seem wholly unexpected.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즉 예상을 했던 것 같아 키티는. I'm very very sorry. 여기서 같은 경우는 sorry 소리가 유감이다 뭐 이래가지고 미안해는 아니죠. 나 정말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약간 이런 느낌.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 안 좋다. 감정이 뭐 이런 느낌이 sorry죠. So imprudent a match on both sides 라고 해서 둘 다에게 얼마나 안 좋은 얼마나 경솔한 매치니 라고 얘기를 하죠. 즉 가난한 군인 위컴에게도 그다음 15살 먹은 우리 리디아에게도 얼마나 서로 안 좋은 매치니 경솔한 매치니라고 하고 있어요. But I'm willing to hope the best. 그래도 나는 최선을 바란다. 잘 되길 바래. That his character has been misunderstood. 걔 캐릭터를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그가 오해를 받아왔던 것 같아. Thoughtless and indiscreet. I can easily believe him, but that's that. 무슨 말이냐면 위컴 걔가 있잖아. 생각 없고 경솔하고 무분별한 건 그거는 내가 그 남자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번 일에서는 and let us rejoice over it 하고 이제 물음표를 넣었죠. 가로를 넣어서 문맥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Let us, 우리가 그래도 rejoice, 기뻐해야 될 것 같아. over it 라고 했는데 over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over잖아요.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네가 go 한 거 대해서 우리가 좋아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리디아가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우리 좀 기뻐하자라는 또 이 자기 위안에 가까운 우리 제인 언니의 마음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번 단계에서는 marks nothing bad at heart. 그러니까 나쁠 건 없을 것 같다. 마음 깊은 곳에서 보자면. 즉 리디아랑 이렇게 떠난 게 결혼하려고 떠난 것 같고 어찌됐건 결혼을 하면 걔네가 잘못된 매치긴 하지만 서로 가난한 잘못된 매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얘기를 하면서 His choice is in disinterested at least. 그래도 이번에는 사욕이 없었던 것 같아. 그 킹양을 상속받은 킹양을 그렇게 따라다녔고 다시의 여동생 미스 달시를 꼬셔서 가출하려고 했던 위컴이 이번만큼은 사욕이 없었던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for he must know 그는 알고 있는 게 must 분명히 알고 있어. My father can give her nothing. 그녀에게 리디아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분명히 라고 말하는. 그래서 보시면요. 이 첫 번째 편지에서는 우리 제인 언니가 그 특유의 성격 있죠. 모든 걸 다 좋게만 생각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을 좋게만 평가하려고 하는 우리 제인 언니.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제인 오스틴이 항상 완벽한 인간상을 그리진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제인 정말 착하고 예쁘고 긍정적이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그녀의 지나친 이런 긍정성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판단을 흐리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정말 좋게만 생각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검은 사실상 리디아랑 이 스코틀랜드 미성년자의 결혼이 허락된 스코틀랜드로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닌 것 같다. 즉 그냥 사랑 노름하려고 간 것 같다. 충동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걱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당시에 이제 19세기에는요,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우리 리디아처럼 도망을 가버리거나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fallen 하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여자라고 해서 타락한 여자 이렇게 불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말 허락되지 않은 그렇게 순결을 잃은 이런 남자에게 대부분 버림을 받고 사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매춘부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그들의 가족 또한 전체가 명예를 잃었다라고 나와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 뭐 중고등학생 여자애들이 가출을 했다고 하면 정말 망신스럽고 그렇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집 전체에 어떤 명예가 실추된다든지, 뭐 그 집 자체가 몰락한다든지, 그렇진 않죠. 그죠? 다만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이렇게 가족 전체가 정말 너무나 명예를 잃을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디아가 물론 그 위컴이랑 떠난 것 자체도 문제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지만 이제 이 가족 베넷 집안에 엄청난 그런 불명예가 이제 떨어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 보시면은 달시가 이렇게 문 밖을 나가는데 이 나가는 달시를 보면서 엘리자베스가 굉장히 좌절을 하거든요. 이 당시에 이런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엘리자베스로서는 이제 우리 집은 정말 개망했어. 막 이러면서 달씨가 이젠 날 정말 싫어. 날씨랑 나랑은 이젠 정말 안 돼. 리디아가 도망가기 전에도 정말 아니었는데 이제는 정말 아니게 된다. 뭐 이런 실망감을 안거든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 좀 이런 사회적 분위기랑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 잠깐 보시면 He readily assured her of his secrecy.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달씨가 엘리자베스의 그 편지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방 안을 한참 서성이다가 이렇게 곧 이제 그녀를 안심시키고 expressed his sorrow for her distress. 그 곤내나 그 보통에 대해서 그 슬픔에 대해서 자기도 안타깝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wished it a happy conclusion.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결론이 나길 바란다면서 than there was at present reason to hope. 그들이 지금 현재 그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conclusion이 생기면 좋겠다 이러면서 leaving his compliments for her relations. 그래도 그녀의 그런 이제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말을 남겨주고서 with unknown serious 조금 더 심각하고 party는 이렇게 party가 이렇게 멀어지다 떨어지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모습을 하면서 went away 나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 보면은요 달씨가 엘리자베스를 막 위로하진 않아요. 그죠? 이 앞부분에서도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좋은 게 달씨의 행동은 왜 직접적인 위로를 하지 않고 그렇게 조금은 멀리서 서성이며 방안을 이렇게 서성이는 그런 모습을 걸었을까? 달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짐작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as he quitted the room, 방을 떠났고 엘리자베스 felt how improbable it was. 이제 정말 엘리자베스 이제 느끼는 거예요. 정말 이럴 가능성은 이제는 없다. They should ever see each other again. 다시 만나는 거 on such terms of cordiality. 굉장히 서로 따뜻하게 이렇게 다시 만날 일은
improbable.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 As it marked their several meeting in Derbyshire 라고 해서 그들의 미팅이 had marked in Derbyshire, 데비셔에서 있었던 몇몇 미팅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뭐 진심이 오가는 뭐 그런 만남은 should ever see each other again, 이렇게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이제 엘리자베스가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면 좋은 게 엘리자베스가 이 앞 챕터에서는요, 그래도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마음이 갈팡질팡한 모습이 보였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확실히 달씨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깨닫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심리학과 연결해서 이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욕망은 결핍에서 비롯된다. 즉, 엘리자베스가 이제 다시는 달씨와 연결이 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면서 달씨를 다시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뭐라고 하죠? 다시는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움직였다, 더 사랑에 가까워졌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의 심정 변화, 또 이것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리디아가 이렇게 갑자기 집을 나가는 게 좀 과한 설정이다, 너무 드라마틱한 과한 설정이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시기예요. 비슷한 시기 1791년 우리 제인 오스틴과 그 생몰 시기가 비슷해요. 이 메리 셸리가 누구냐면 프랑켄슈타인 작가거든요. 근데 메리 셸리도 기가 막힙니다. 프랑켄슈타인보다 전 더 재밌는 것 같아. 이제 보시면은 아빠가요, 굉장히 유명한 철학가였어요. 철학가, 뭐 정치가, 뭐 이런 당대 되게 유명한 학자였는데 이 사람 집에, 아빠의 집에 이제 다양한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도 나누고 그래요. 그래서 이 메리 셸리도 아빠 이렇게 지인들로부터 이렇게 토론하는 거 보고 아빠의 책을 보고 하면서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는데 15살에 아버지 제자 퍼시 비시 셜리라는 남자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남자 유부남이었어요. 그래서 2년 뒤에 이 남자 부인한테 좀 실증이 났고요. 메리 셸리, 자신의 스승의 딸인 메리 셸리와 프랑스로 사랑의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 15살에 처음 만났으니까 한 17살 정도 됐겠죠. 그리고 8년 정도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5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모두 이렇게 어떻게 사산되거나 죽거나 그렇게 되게 안타깝게 자식들을 잃었고요. 이 누구죠? 퍼시 셸리도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 여자 나이 25살 때 남편도 죽고 말고요. 죽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 유랑생활 중에 쓰게 된 소설인데 이 바이런 경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어떤 의사랑 4명이서 이제 만나서 괴담을 하나씩 짓기로 해서 그때 탄생된 작품이 프랑켄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디아랑 지금 나이가 비슷하죠. 메리도 17살 때 집을 나갔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고요. 이 여자가 정식으로 이제 퍼시 셸리랑 결혼을 했는데도 아빠는 이 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살에 결국 그 8년의 뜨거웠던 사랑이 끝이 났고요. 한 가지 더 슬픈 거는 이 남자가 죽기 전에도 이미 뭐 1, 2년 전부터 사이가 좀 안 좋았다고 해요. 다른 여자랑 약간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 안타까운 메리 셸리를 우리가 리디아를 보면서 떠올려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걸 안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이제 프랑켄슈타인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영화 뭐 이런 데서 이 사람이 프랑켄슈타인이잖아요, 괴물이. 근데 이 소설에서는요, 실제로는 괴물을 만들어낸 그 박사가 바로 프랑켄슈타인이에요. 그러니까 괴물의 이름이 아니라 괴물을 만들어낸 그 사람의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메리 셸리까지 우리가 만나봤고요. 챕터 4 또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